여드름 환자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여드름이 좀 있고 그리고 안면 홍조가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시술에 적응증에 딱 맞고 효과가 좋을 케이스인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모공이 크고 여드름이 있으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안면 홍조증이 있습니다. 안면 홍조증은 피부의 염증이고 피부의 염증은 모공 속에 살고 있는 여드름균이 피지를 분해하면서 지방산을 내뿜으면서 그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안면 홍조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솔루션을 바르면 모공 안으로 솔루션이 들어가면서 여드름균도 죽이고 막혀있는 케라틴 층도 녹여주면서 모공이 열리면서 여드름도 효과가 있고요. 보시면 여드름과 안면 홍조 같이 동반이 되어 있는데 시술하면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이가 젊을수록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왜냐하면 피부는 안면 홍조는 염증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면역력이 좋기 때문에 좀만 교정해주면 그 염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험상 젊은 사람들이 더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솔루션은 여드름 솔루션은 A1과 A2가 있는데 통상적인 스탠다드는 A2를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조금 약하게 시술하고 싶다거나 환자가 처음에 A2를 바르자마자 따갑다고 할 때는 A1으로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시술할 때 솔루션이 옆으로 흐를 수도 있고 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화장지를 하나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눈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커버를 씌워놓고 시술을 하는 게 좋습니다. 눈으로 안 들어가기에. 빗은 너무 빳빳하지 않고 그냥 어느 정도 너무 빳빳하지만 않은 빗으로 시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약을 바르기 전에 여드름은 좀 많이 아프다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을 바를 때 좀 많이 아픈데요. 한 2~30초 지나면 가라앉습니다. 좀 감안해 주시고 여드름은 아프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뭐 여드름이 없는 부위는 그렇게 따갑진 않겠지만 이 약은 모공을 타고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모공이 큰 부위에는 반응이 크고 좀 따갑힐 수가 있고요. 모공이 적은 T존 부위 이외에 바깥쪽은 모공이 적기 때문에 반응도 좀 약하고 따가운 층도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주로 T존 부위는 될 수 있는 대로 솔루션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 두드린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T존 부위를 벗어나서 모공이 좀 적은 부위는 바를 때 뭐 약간 이렇게 문질러줘서 효과를 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이 이렇게 있어서 표피 손상이 있는 데는 약을 바르면 따갑습니다. 따갑다고 미리 말하고 여드름 부위는 바르면 당연히 표피 손상이기 때문에 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좀 더 따가울 수 있습니다. 따가우면 많이 따가우면 얘기하세요. 아직은 괜찮나요? 많이 따갑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톡톡 바른 것도 괜찮지만 약간 문질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가장자리는 조금 더 과감하게 문질러도 되고요. 턱 쪽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좀 더 과감하게 문질러도 됩니다. 일단 고객님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많지는 않고 여드름에 의한 홍조가 더 문제인데 가장자리 쪽도 더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여기는 약간 홍조가 왔는데 여기는 아직 좀 홍조가 없으니까 조금 더 발라줘도 될 것 같습니다. 엔드 포인트는 각질에 손상이 없지만 약간 에리세마가 오는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절대 각질에 손상이 오면 피부 붉은증이나 pH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각질 손상을 주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따가워지기 시작하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혹시 따갑나요? 조금 따갑다고 하면 좀 시술에 주의를 기울이고 환자가 따갑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시술에 좀 주의를 기울이고 저는
더 각질 상태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 6배를 쓰고 피부의 각질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각질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만 약을 발라주면 좋습니다. 에리세마 양쪽으로 오기 시작을 했고요. 가장자리는 아직 좀 덜 왔으니까 약을 발라주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약은 모공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모공이 큰 부위는 벌써 에리세마 오기 시작했습니다. 코는 아직 안 발라서 코감은 다시 바르겠습니다. 코는 블랙헤드가 있고 피지가 많으니까 조금 세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코는 조금 더 문질러 볼게요. 따갑습니다. 2, 30초 지나면 깔아앉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도포를 한 다음에 가장자리는 좀 강하게 자극을 해도 됩니다. 여드름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여드름 때문에 고름이 찰고 여드름 때문에 이게 염증으로 부어오른 데는 붓을 이용해서 톡톡톡톡 더 약을 찔러준다는 느낌으로 찔러주면 고름 같은 경우는 이제 터지기도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녹아서 여드름이 뿔럭 올라온 게 그 어떻든 엑스데이트 삼출물, 단백질이 많이 들은 삼출물이기 때문에 솔루션을 발라주면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녹아서 깔아앉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톡톡톡 좀 더 발라주면 더 효과적이고요. 많이 따갑죠? 네, 좀 따가운데 30초 지나면 깔아앉습니다. 계속 안 바르고 30초 지나면 깔아앉습니다. 이제 에리세마가 요 정도 여기 지금 T존 부위에 많이 왔고 이마 여드름 많이 왔고요. 여러 번 하면 당연히 모공을 타고 들어가서 모공 안에 피지선도 파괴시키고 모공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모공도 좋아지고 피지 분비량도 좀 떨어집니다. 지금 입 밑에 입 주변에 여드름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쪽으로 더 바르는데요. 붓으로 여드름 부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추가적으로 톡톡 찔러줘도 되고요. 국소적으로 조금 더 포컬하게 조금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여드름 부위를 조금 더 공략을 할 때는 이 면봉, 작은 면봉에다가 솔루션을 묻힌 다음에 여드름 있는 부위를 더 꼭꼭꼭꼭 찍어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튀어나온 여드름이 바로 녹으면서 깔아놓은 걸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좁쌀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 거기 좁쌀 여드름 부위를 약간 마찰을 주면서 문질러주면 좁쌀 여드름의 그 케라틴 뚜껑이 이렇게 따이면서 구멍이 뽕 나게 이렇게 좁쌀 여드름 케라틴이 열리면서 오프닝이 됩니다. 오프닝이 되면 거기 안에다가 다시 한번 솔루션을 찔러 넣어서 용액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드름 균도 죽이고 피지선도 단백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지선도 파괴시킨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오프닝이 된 부위를 더 꼭꼭꼭 찔러서 약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여드름이 현재 활동성 여드름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여기서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 그 부위를 꼭꼭꼭 더 찔러주면 이제 오프닝이 되고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약을 더 찔러 넣는다는 생각으로 찔러주면 됩니다. 많이 따갑죠? 좀 가라앉았나요? 네. 반응이 큰 부위는 약간 부종이 좀 생깁니다. 모공 안으로 약이 들어가서 강력한 반응이 생기면서 부종이 약간 생기는데 자연스러운 거니까 놀리지 마시고 어쨌든 이런 홍반은 한두 시간 후에 더 붉어졌다가
보통 반나절 지나면 내일 아침 되면 완전히 거의 정상으로 깔아앉습니다. 물론 근데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픈을 시켜놓으면 거기에 손상이 오면서 약간 상처가 좀 생기겠죠. 만약 상처가 크면은 뭐 디오덤이라든지 그런 거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보습제, 작은 상처는 그냥 보습제 잘 바르라고 하면 여기에 미세하게 딱지가 생기고 보통 뭐 5일 안에 2, 3일에서 5일 안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회복이 됩니다. 녹을 때까지 약을 톡톡톡 더 발라줘도 되고요. 잘 안 오프닝이 안 된다 싶으면 살짝 포매드로 살짝만 압축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오프닝 된 데에 약을 찔러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발라주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염증 때문에 많이 염증으로 인해서 부풀어 올랐는데요. 여기도 실은 더 약을 많이 찔러 넣는다면 그 케라틴층이 손상이 되고 좀 얇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 따갑긴 하지만 녹으면서 약간 상처가 생기겠지만 바로 올라오기에 깔아앉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상처 정도는 뭐 디오덤을 안 붙여도 되고 뭐 붙인다면 살짝 붙여도 되고 상처가 많으면 디오덤 다 붙일 수 없으니까 굳이 안 붙이고 보습제 잘 발라주라고 해도 되고요. 딱지는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3일에서 5일 정도 늦어도 일주일 안에 다 떨어집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따가운 건 좀 많이 가라앉았죠? 네. 여기서는 에리세바가 좀 적은 부위만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라서 전체적으로 약간 에리세바가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요들이 많이 났던 부위는 한 번 더 도포해 주셔도 되고요. 따갑습니다. 2, 30초 지나면 깔아앉습니다. 이렇게 피부 케라틴층이 녹으면서 약간 이렇게 상처가 생기지만 이렇게 오프닝을 해놨을 때 여드름 뭐 보름이라든지 엑스데이트가 가라앉으면서 바로 깔아앉으면서 딱지가 생기고 바로 깔아앉습니다. 여기 전체적으로 에리세마가 올 정도로 시술을 하면 당연히 여기 피지량도 좀 줄고 여드름도 줄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제 안면 홍조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여드름균도 같이 유해균이 죽으면서 안면 홍조도 같이 좋아집니다. 홍조증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드름은 보통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내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여드름 레이저 시술을 병용해줄 수가 있는데 원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 병용할 수도 있고요. 주된 핵심 치료는 솔루션인데 원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레이저 살짝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1차 시술이 끝나면 이제 관리사한테 피부 재생 솔루션을 발라주게 하면 되는데요. R 솔루션을 발라주면 됩니다. R 솔루션을 적절한 용기에 부어서 발라주면 되는데
피부에 손상이 와 있기 때문에 이 용액을 바를 때 따갑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따갑다고 하면 이 용액을 더 많이 발라주면 진정이 되니까 따갑다고 하면 더 용액을 충분히 더 많이 발라주면 따가움증이 점점 없어집니다. 따갑나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알을 바를 때는 문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톡톡 발라주는 게 더 좋겠죠. 자극 주지 않게. (2주) 후에 사진도 좀 찍어보고 이렇게 할게요. 2주 지나서 사진 찍어보면 많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홍조가 좀 많이 좋아져요. 붉은 거. 거의 뭐 이게 검붉잖아요. 네. 검붉음증이 해결이 되면서 피부톤이 환해 보일 겁니다.